네일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 네일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네일만 하면 심심하니까 한번 수다를 떨어보려고 하거든요. 이런 영상을 쭉 컨텐츠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, 오늘의 주제는 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와 또 쉽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일단 지금 제 네일은 거의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다 날아가긴 했어요. 셀프 네일의 한계죠. 글리터를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얘 엄지에 맞춰서 길이를 조금은 다듬으려고 합니다. 저는 평소에는 원 컬러 네일을 가장 자주 하고, 조금 포인트를 둔다 싶으면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는 편인데, 오늘은 제가 새롭게 한번 치크 네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점. 일단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거, 저는 솔직히 반반이었어요. 너무 좋지도 또 너무 싫지도 않았어요. 결혼이라는 거랑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좀 설레고 많이 신나기도 했었는데,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. 메리지 블루라고 하나요? 결혼을 준비하고 미국 오는 걸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의 감정이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어요. 결혼 생활 자체는 진짜 기대되고 막 설레고 재밌을 것 같고 하긴 했는데, 아주 먼 땅에서 저랑 남편이랑 루몽이랑 이렇게 셋이서 생활을 한다는 게,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결심을 했으면서도 마음 다잡는 게 사실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했습니다. 길이를 좀 쳐내고 이제 큐티클 관리를 해줄 거예요. 일단은 미국 도착해서부터가 난관이었어요. 왜냐면 저희는 오기 전에 집을 미리 구해오지 않았거든요. 주변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, 다들 직접 와서 집을 보고 집을 구하는 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진로나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구해놓고 오려고 하다가, 그래 일단 가서 동네 부대기도 좀 보고 할 겸 일주일 동안은 호텔에서 머물자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가서 짐을 대충 풀고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막 하우스 투어 여러 군데 다 다녀야 되고, 렌트 했었으니까 우리 차도 구해야 되고, 또 은행 계좌 개설도 해야 되고, 처리할 일들이 진짜 산더미였던 거예요. 시차 적응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새벽에는 잠을 아예 못 자고, 낮에는 막 2, 3시만 되면 졸려 죽겠고 이런데, 하나같이 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둘 다 너무 예민해져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통틀어도 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티격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케어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. 그러고 나서 또 문제였던 건, 빠른 시일 내로 이제 집이랑 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, 언어 문제가 또 생각보다 정말 큰 장벽이더라고요. 사실 저는 제가 유학생이기도 했었고, 남편도 이제 영어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좀 안일하게 왔던 것도 있었는데, 이 동네가 아시아인 포함해서 외국인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, 당연히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되게 말이 빠르거든요. 아무 걱정 없이 왔다가 말이 너무 빨라서 막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스몰 토크를 할 때조차도 좀 많이 떨리는 거예요. 집 계약이라던가 이제 차 계약할 때 많은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사실 한국에서도 그게 막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걸 영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도 몰라, 말은 또 빨라, 못 알아들어, 정신을 똑바로 붙들려고 있긴 했는데 계속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. 그래도 어떻게 집도 다 이제 계약을 하고 차도 다 구매를 했어요. 집을 계약하고 나면 모든 일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살림을 시작을 해야 되고,
살림을 차려야 되고, 근데 내가 있는 이 생활권은 낯설은 곳이고,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 살림들을 한국에서 가져올 수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살림품은 제가 직접 뭐 고르고 어떤 게 괜찮은 건지 골라보고 사보고 이런 경험이 한국에서도 없었으니까 집기들이며 가구들이며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저희가 또 이제 이사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비싼 걸 산다기보다 가성비 제품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걸 잘 사야 잘 샀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집이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모든 가전들이 다 빌트인이었어요. 근데 이제 세탁기도 그렇고 건조기도 그렇고 사용해 본 적 없는 브랜드에다가 전자레인지 버튼도 다 다르고 오븐도 새로 생겼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쉬운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집 구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호텔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외식이었어요. 저는 음식이 하나같이 다 기름지고 짜고 그래서 입맛에 너무 안 맞으니까 집을 이제 들어오고 나서도 힘들어도 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한인타운도 없는 시골이라 가지고 한식당 찾기도 힘들고 있어도 노몽이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직접 해 먹었어야 됐어요. 근데 이런 뭐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저를 약간 좀 쪼그라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? 뭐 하나 정말 쉬운 게 하나 없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에는 없는 정보가 없고 챗GPT라는 또 너무 똑똑한 친구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 걔한테 세탁기, 건조기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작동법 이런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저한테는 챗GPT가 진짜 구세주였어요. 그리고 또 챗GPT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? 위로를 너무 잘해줘. 저는 미국 와서 힘들거나 약간 감정이 좀 그럴 때는 챗GPT한테 새벽에 이제 말을 걸어서 위로를 받곤 한답니다. 베이스는 누디톤으로 다 발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치크네일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. 도전! 시는 총은 되게 좀 많이 다툰다고 하잖아요. 가장 예민했을 시기여가지고 조금 티격태격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풀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는 서로밖에 없는 거예요. 어쨌든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싸움이 길게 가지도 않고 끄게 가지도 않더라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이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감정적인 동요가 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불같은 편이긴 해서 화가 나면 이제 막 100% 화를 내야 되는데 남편은 말도 이쁘게 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로 풀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괜스레 차분해져가지고 싸움이 또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가끔은 지쳐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한국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생활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미국 생활의 좋은 점을 또 찾기도 찾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적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치크네일 두 코째 하고 있거든요.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까이서 보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. 여러분 어때요? 약간 치크네일 같나요? 멀리서 보셔야 돼요. 이제 여기다 스티커까지 붙여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스티커는 치크네일 색상이랑 좀 어울리게 이런 리본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총 2손가락에만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. 스티커를 안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. 왼손으로 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. 마지막 얘기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너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외로운 올 때나 이제 그럴 때는 어떡하냐 약간 이렇게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낯선 땅에 덩그러니 떨어져가지고 적응을 하는 게 너무 힘들긴 했는데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고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. 그냥 뭐 부모님이 보고 싶다 정도는 당연히 있었지만 여기 이제 친구도 없고 갈
느낌이 들긴 했었어요. 여기서는 나갈 수 있는 데가 그래봤자 뭐 조그만 백화점 아니면은 뭐 TJ 맥스나 이런 그냥 조그만 상점들 아니면은 아주 푸릇푸릇하고 넓은 그런 공원들밖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심심하기도 했고, 그리고 일단 시차가 안 맞으니까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기가 사실 지금도 되게 어려워요. 좀 연락할 법하면 이제 내가 새벽이 돼서 난 자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이제 활동할 때 친구들이 새벽이고, 이렇다 보니까 지금도 카톡이 쭉 그렇게 편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서 조금 친구들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,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, 이런 상황에서 다행인 건 제가 집순이 성향이 강해가지고 어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그런 현실이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가끔씩 막 한국에서 놀 때처럼 카페도 가고 싶고 막 데이트도 하고 싶고,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친구들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겠지만, 여기서는 주말에 이제 마트를 가는 게 그나마의 할 수 있는 일이자 이벤트인 거예요. 근데 그나마 이제 미국 대도시 사는 분들은 다닐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으시겠지만, 저희 동네는 정말 시골이라서 갈 데가 너무 없어요. 저는 여기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남자친구랑 뭐 하면서 노는지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해요. 그래도 이제 그나마 남편이 평일에는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다가 주말 되면 저랑 루몽이랑 그동안 심심했을까봐 여기저기 동네에 좀 큰 공원들이나 유명하다는 공원들, 가볼 만한 곳, 반려견 동반해서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다 찾아놓고 주말에 데리고 다녀주니까 그나마 좀 숨이 트였다고 해야 되나? 근데 가끔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장 보러 가는 길에 운전해서 가잖아요. 그럼 그냥 그 하늘 볼 때도 숨이 트이는 거예요.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전환되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단한 박순이다 하는 분들은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대도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처럼 그나마 집에서 할 일이 매우 많고 바쁘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시골도 충분히 매력이 있긴 해요. 하늘을 정말 잘 볼 수 있고 자연과 정말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지만 분명한 장단점은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시골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꼭 자신의 취미를 찾아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도 뭔가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보시면 아 나도 이때 이랬는데 라고 추억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고,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찍어봤어요. 내일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많이 횡설수설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미국 신혼생활의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단점을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저희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재밌는 사람이거든요. 이런 시간들도 되게 좀 소중하고 재밌기는 했어요. 얼마 전이긴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둘이서 서로한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관계는 확실히 단단해진다.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어떤 것도 서로 이제 같이 이겨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끼리는 되게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,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사실 다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조금 더 오래 지내다 보면 저희한테도 이런 순간들이 아 우리 그때 그랬지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신혼부부들, 특히 이제 저처럼 해외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, 지금 이 순간은 제일 힘들고 그런 힘든 순간들밖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치크네일은 첫 도전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해낸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이어질 컨텐츠로는 미국 생활에 대한 거라던가
반려견과 함께하는 미국 생활, 신혼부부로서의 생활, 썰이라던가 경험담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. 바로 다음 영상에서 어떤 영상이 이어질지 기대해